도약을 향한 대한민국. 그 토대는 신뢰받는 정치다. 성장하는 정치의 토양은 백성을 자식처럼 여긴 서홍군의 마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21세기의 조선시대 정주에 열광하는 이유는 하나, 신뢰받는 정치인을 원하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에게 신뢰 정치의 날은 요원한 것일까? 6.25 사상의 그 절실한 답을 구해본다.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그걸 받아 지난해 12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이 한 편의 영화 속엔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각 관아는 곡간을 열어 취한 쌀과 포목을 양민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시오. 작년에 국민들의 관심 속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올해에 이 조선시대의 왕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영화가 나왔고 광해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영화는 세종대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종대왕처럼 정치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바로 안정될 것입니다. 그만큼 정치 지도자의 덕이 또 덕목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학입니다. 우리가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1번지는 대한민국 국회다. 하지만 국회로 향하는 부정적 시각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꼽히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은 정치인. 그 불신 수치가 무려 85%를 넘는다. 국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80%에 이르는데 정치라는 거는 사실 어느 나라든 사람들이 불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에 전폭적인 신뢰를 주는 그런 나라는 사실상 없다고 보죠. 근데 우리나라의 불신은 서양에 있어서 외국에 있어서의 불신하고 다른 게 외국은 실제로 불신을 토대로 신뢰사회를 구축했고 신뢰사회라는 불신을 토대로 한 신뢰사회 테두리 내에서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주지 않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반대거든요. 사람을 일단 신뢰하고 보면서 그 속에서 불신이라는 걸 키워왔기 때문에 그 불신의 정도는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불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불신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못 믿는지 시스템을 못 믿는지를 사실 구분해야 되는데 그 정치를 이성적 프로세스를 바라보지 않고 감성이 담긴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신도가 그래서 좀 크다고 보고요. 정치인의 대명사 국회의원들이 불신의 대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국회의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 국회의원은 싸움꾼이다. 부끄러워 고개 숙일 일이다. 더구나 국회 자체를 온갖 문제의 온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당연히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정치 분야에 있어서만은 유독 성장이란 단어가 인색할 수밖에 없다. 성장보다는 오히려 퇴보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치적인 논쟁이나 정치적인 정쟁은 정치가 존속하는 한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정치인들의 성숙한 태도는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발전했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인 논쟁을 하다가도 타협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서로 논쟁을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 성숙한 자세로 소수당인 야당은 다수당인 여당을 승복해주는 그런 결과로 나갔던 것이 과거에 그런 선례가 많았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오히려 소수당이 다수당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치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정치선진화법이 제정이 됐는데 늦게 입법된 것이지만 그건 참 다행스러운 입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폭력 방지를 법으로 제정한 국회. 그게 우리 정치인들의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는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존경받는 세상,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리더십을 찾아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이 개강자가 정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당신이 바르다면, 바르게 통솔한다면 누가 발라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의 핵심인 것이죠. 리더의 바른 마음, 바른 자세,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리더십은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합니다. 이 사회의 각계각층에 모든 분야에 필요한 리더십이 유학 사상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빛을 발했다. 또다시 논어 한 구절로 자신의 의지를 밝힌 것. 이렇게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이끄는 통치권자 자리에서 논어의 지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 유교하고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니까 유학의 기본이 수기치인이거든요. 나를 갈고 닦아서 치인은 바로 정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갈고 닦는다는 것이 바로 정치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와 정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孔丘，你来了，微臣孔丘拜见君上。 논어를 통해 공자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공자를 뛰어난 교육자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학문과 정치 참여의 선순환 관계를 당연시한 공자는 교육자 이전에 정치가였다. 실제로 공자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춘추전국 시대 세상을 주유하면서도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쉬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현실 정치에 수많은 교훈을 남겼는데 실제로 정치가 신뢰받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남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 일종의 호랑이 무리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정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생각하고 계속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믿을 수 있는 정치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 부패가 우리나라의 딴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정치 욕하지만
사실은 투표장에 가면 욕하는 정치인들을 다시 찍는 경향이 있어요. 학연, 혈연, 지연 이 연고주의에 입각한 투표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연고에 입각한 부패를 막기 위해선 우리 자신들부터 유권자들부터 이 투표를 좀 뭐라 그러나 연고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좀 현명함과 지혜로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공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답게 되는 것이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녀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모두가 해당됩니다. 선생은 선생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사장은 사장답고 사원은 사원답고 세상에 사는,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운 사람이 될 때 정치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명사상이라고 합니다. 정명사상에 대해서 공자의 제자인 자로와의 문답이 있습니다. 자로는 성급하게 바로 이 세상을 안정시킬 그런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회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각각 다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나라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닐까요? 공자의 정명사상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공자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자는 의를 으뜸으려게 한다. 만일 군자가 용맹만 하고 의가 없다면은 난을 일으키고, 소인이 만일 용맹만 있고 의가 없다라고 하면 도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이제 요즘 우리 정치에다 이렇게 비견을 해보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자기 능력만 있고 통치력만 있고 거기에 정치인이 갖춰져야 할 덕목일, 다시 말해서 국가를 위한 사명감이라든가 또 국민을 위한 이런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그 인성,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조선조 성군 중 한 사람인 정조대왕. 개혁 정책과 탕평을 통해 대통합을 추진했던 그는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이다. 조선의 왕들에게 있어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는 유교 사상을 얼마나 올바르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자기 자신의 공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수임받은 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은 결국은 공자님께서 원했던 그러한 덕목을 갖춘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의미의 정치인들이 우리 현실 사회에서 필요로 한데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공명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기본은 역시 인의 예지 신, 이 5가지의 덕목이 갖추어진 인간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덕목이 갖추어진 그 정치인들이 비로소 국민들의 일을 할 때 공자께서 원하는 그런 의미의 덕치주의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치주의 절대로
만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덕치라고 할 수 있죠. 조선시대 임금들이 날 때부터 성군은 아니었다. 타고난 정치인, 최고의 군주도 아니었다. 하지만 왕은 성군으로 길러졌고 그 곁엔 늘 충절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대부들이 있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 퇴계 이황. 그는 선조에게 덕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로 성학십도를 남겼다. 성학십도는 성리학의 근본 원리와 실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인데 선조는 그 내용을 병풍에 그려놓고는 항상 곁에 두어 읽었다고 한다. 이런 유학자들이 조선시대 성군의 존재, 그 토대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정치 신뢰 회복의 길이 보이는 듯하다. 사실 옳은 정치는 욕심을 없앰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욕심을 채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심이란 채우면 채울수록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욕구 불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욕심을 없애는 정치, 바로 그것입니다. 공자의 정명사상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이유입니다. 정치란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공자 정명사상의 핵심이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불의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실제로 공자는 불의한 일에는 불의란 이름을, 정의로운 일에 대해선 정의란 이름을 붙이겠다는 것으로 정치의 출발점을 강조했다. 영원한 숙제죠. 지금은 민주국가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법치로 연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rule of law, 그러니까 법의 지배의 원칙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자께서 논어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5가지의 덕목, 그 덕목을 가지고서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고, 또 존경받는 정치인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정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한결도 우리 국민들은 편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안심하고 우리들에 대한 주권을 그 정치인들한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요구하는 그런 덕치의 그 기본은 진실로 겸손한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것.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 또 자기가 어떤 그 행사를 치를 때, 또한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어떠한 행사를 치를 때 그것이 정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함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덕치라는 것이 한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자가 요구하는 덕치가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의 정치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항목이 아니냐. 우리 역사 속 성군을 대표하는 세종대왕. 그는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 올바른 유교 정치를 구현한 뛰어난 임금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유교 정치는 세종대에 이르러 강건한 토대를 마련했는데, 세종대왕이 즉위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화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 안에서 미래의 세종대왕은 공자 말씀을 통해 진정한 정치 의미를 분명히 밝힌다.
네가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이란 말이더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무릇 훌륭한 정치란 식량을 충분히 쌓고 군사를 충분히 보유하며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이 세 가지라 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 중 다 버려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나 충령 이돈, 오로지 백성의 신뢰를 얻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나 또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지도자만이 지고지선의 정당이거나 또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입니다. 다양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념이나 컬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선택한 이념이나 컬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타협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협과 조화, 이것이 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동은 유학자들이 꿈꾸는 이상사회의 상징이다. 예기에서 묘사하는 대동사회는 어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맡기고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을 닦는 세상이다. 세상 모든 부모를 내 부모처럼 섬기고 모든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아끼는 세상. 노인은 여생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고 젊은이는 그 능력을 발휘할 일을 가질 수 있는 세상. 물론 이는 분명 이상에 가깝다. 그러나 유교를 근본으로 한 바른 정치가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공자가 꿈꾼 이상사회는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천사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사람들이 모두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사회입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회, 바로 가정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또 우리 아버지 등등의 말을 쓰는데요. 바로 대동사회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홍익인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대동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자의 가르침, 바로 그 대동사회를 우리가 잘 배워서 익혀서 오늘날에 실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1세기 신뢰정치의 출발은 국민과의 화합이다. 지금 필요한 정치인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법치를 우선하는 덕치가 필요한 시대. 그래서 우린 유교 정신의 부활을 꿈꾼다. 정치 신뢰 회복의 첫걸음. 이제 유교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